안녕하세요. 사람인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팬심으로 모셨고요. 네, 전 아나운서시기도 하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는 자기소개 자기가 해야 되는데 네. 원래 멋지지만 좀 더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동만 TV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전 YTN 앵커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소리를요. 네, 진짜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럼요. 남자들이라면 모를 수 극찬을. 없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그 사람 최영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네네. 저희 이제 초동맘 TV의 애청자분들은 또 자녀에 대한 그럼요. 또 남다르거든요. 특히 또 사실 부모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제 돌 됐어요. 네. 예, 쌍둥이 아들. 와. 예, 아빠인데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복직을 하는 바람에 등 하원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진짜 죽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다 아시죠? 근데 아마 어머님들 쌍둥이를 이렇게 키운다는 거 육아한다고 진짜 쉽지 않은데 쌍둥이 육아를 하시면서 예. 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도 같이 하시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또 육아해본 아빠 입장에서 진짜 쉽진 쌍수를 않아요.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친구들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나운서가 된 과정을 조금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아버지께서 한 회사를 30년 동안 다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엄청 근속을 오래 하셨는데. 네, 그래서 자녀 교육도 그랬어요. 저한테 요구하는 바가 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어떤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직이라든지 공기관 이런 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좀 이제 엄격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 들어갔다가 31살에 31살. 난 안 되겠다. 내 끼가 한 직장에 오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 지금 단순히 뭐 초등학생들에게 너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보다는 본인의 사고를 어떻게 이야기로 풀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던 거를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 예전에 외숙모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 국어국문학과 저희 사촌들 모아놓고 명심보감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냥 단순히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각자 생각들을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육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가장 근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뭐 교육적으로는 아직 아이가 1살이고 뭐 저 다 선배님이시잖아요. 교육적으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직접 사고하고 아이가 직접 그 사고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독서 혹은 그 독서를 통해서 느낀 점은 어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이제 뭐 다 선배님이시지만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사고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아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장난감을 사줘.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가족회의 같은 걸 통해서 약간 PT라고 하나요? 프리젠테이션? 그렇죠. 너가 사고 싶은 거 이유를 얘기해.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이고 앞으로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나 아빠가 이번에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모님이나 아이들한테 PT 하실 용의가. 네, PT를 하면서 대신에 아이들이 아빠가 이걸 사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씩 좀 가져와라. 그리고 아빠랑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멋진데. 네, 그런 지금 약간 교육 플랜 같은 게 있는데 제대로 될까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저희 아이한테 이 정도 PT는 아닌데 적어도 아이한테 제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본인이 뭐 필요하면 그걸 아빠를 설득하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진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독서 혹은 뭐 이렇게 토론 이런 것보다는 내 의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럼요. 아이를 존중하는 거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진짜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산정이 여기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아까 말 31살에 이제 아나운서 네. 꿈꾸셨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제 보통의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서 여자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20살부터 바로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군대를 다녀와서 한 24살, 5살 정도의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학원 등록하고 아나운서의 커리큘럼에 짜여진 대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럼 학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네요? 이제 많은 아나운서가 있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아나운서가 된 친구는 손에 꼽아요. 아주 얼마 안 특수한 돼요. 경우. 예. 아까도 1번 질문에서도 얼핏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보통 아나운서의 기본은 뉴스죠. 뉴스죠, 그렇죠. 흰색 종이에 검은색 글씨를 읽는 건 보통 대다수가 다 잘해요. 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로 요즘 방송 잘한다는 아나운서를 보면 대본 없이 본인의 평소 말 습관대로 네. 나오거든요. 네. 그 평소에 말을 잘하는 친구가 결국에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뭐 집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의 그 말을 조금 닫게 한다든지 제가 뭐 향후 교육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조금 보수적이라든지 엄격한 집안이든지라는 네. 거기 이제 환경들의 친구들은 약간 이런 거 없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생활에서의 부모님들이 일단 대화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부모인데를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것.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진짜 평생 진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현업에서도 아나운서가 된 현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셨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빨리 이제 그렇죠. 성공할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교육관이 확실한 거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이제 뭐 보통은 제가 좀 주안점을 삼고 있는 게 애들이 어찌됐건 독서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많이 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게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TV도 없애고 제가 이제 오히려 책을 먼저 읽으면 애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그런 환경들 만들어주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근데 네. 이게 가끔씩 이제 저도 우기 올라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올라온 게 정상적이에요. 어쩔 땐 아직 한 살인데. 정상적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우기 올라오는 거는 애정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애정이 이만큼 있을수록 네네. 아이에 대한 바람이 투여가 안 되니까 속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때 그 욱을 자제하시는 부모는 아이가 잘 성장하는 거고 네네, 맞아요. 자제가 안 되면 그 욱을 아이가 배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나운서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잘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무조건 공부를 다 잘해야지만 아나운서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네. 어떤가요?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YTN에 있었는데 YTN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다 뭐 성적이 대단히 우수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전혀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저는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다? 아나운서라고 해서 대단히 지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적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네. 앞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보통 친구들 주변에 있는 아나운서 후배들 선배들 보면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독서 동아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활동에서 오는 어떤 경험들이 축적된 친구가 굉장히 많았다. 왜냐면 아나운서가 되려면 한 가지 현안만 보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시사, 경제, 스포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여자 우리 아나운서 친구들은 미인대회 나간 경험들도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곧 아나운서가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보통은 대학교 성적들은 이제 회사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하죠. 근데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영어나 국어나 수학 같은 국수사과는 엄청 잘해야 된다든지 네. 기본이 튼실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히 이제 아나운서는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좀 국어 같은 부분이 좀 갖춰져야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직업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갖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봐도 공부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전 노는 거 그런 거예요?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이제 성적에 목매이지는 마시되 아이들이 튼튼하게 기초는 다져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하면 이제 우리 세 번째도 얘기했지만 지적겨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세상 일을 다 컨트롤할 것 같고. 네. 실제 아나운서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TV에 비춰지는 특히 YTN 같은 경우는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의 분야가 있고 아나운서도 분야가 굉장히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 앵커 하면서 라디오 이제 DJ 뭐 프로그램 진행자도 했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이제 MC의 영역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대전제 하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뭐 그 안에는 아나운서 안에는 스포츠 캐스터라고 하는 뭐 골입니다라는 스포츠 캐스터도 있고 기상 캐스터 분들도 계시고 영역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뉘어요. 이 통칭을 아나운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봤을 때 딱 그 해당 분야 뉴스면 뉴스 분야만 딱 뽑혀서 들어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뽑히고 나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나요? 스포츠 캐스터나 기상 캐스터 같은 경우는 그 분야만 봅니다. 그 분야만. 그럼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의 자제분들도 이 중에는 나 축구 선수 할 거야. 뭐 스포츠 쪽에 뭐 꿈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운동하다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아마 좀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게 뒤늦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스포츠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스포츠 캐스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캐스터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앵커 YTN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스포츠 캐스터나 혹은 우리 여자 자제분이 계시다면 뭐 기상 캐스터 같은 경우는 따로 선발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YTN 라디오 먼저 들어갔다가 앵커 YTN 내부 사내 앵커 오디션을 따로 봐서 앵커까지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와 외모로 뽑느냐 이거 중요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목소리는 충분히 가다듬어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뭐 성인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성기도 한 번씩 오고 그리고 발음이나 어떤 목소리는 충분히 교정이 후에 가능합니다만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좀 너무 발음 교정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교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외모도 어찌됐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웃는 연습 시키시고 그래야 웃는 얼굴 상들이 보통 많이 근데 되잖아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쭉 얘기했던 것들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잘한다는 거. 그렇죠. 첫 번째. 그러면 발달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결국 그게 살아가면서 얼굴에 그럼요.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본인의 의사를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친구들이 웃으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달라. 제가 계속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멋진 아나운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뭐 무게 잡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안이 원래 그러니까 뉴스라는 사안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실제로 뒤에서는 정말 아나운서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뉴스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사실 되고 나서 그 분야는 더 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되죠. 사실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되도록 많은 경험을 시켜주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당장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 아나운서가 꿈이야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아닌 경우도 있고 혹은 나 유튜버가 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쵸. 뭐 방송 생태계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많은 좀 부모님 경험을 많이 시켜주었어요. 뭐 운동이면 운동 하고 싶은 거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뉴스 뭐 시사나 경제뿐만이 아니고 스포츠면 스포츠, 연예계, 역사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거부감이 없어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도 좀 많은 경험을 되도록이면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돼서 좋았던 점,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좀 아쉽다거나 이제 좀 나빴던 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의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뭔가 주가 돼서 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뉴스를 전달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성격이 맞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을 텐데 성격이 맞는 그렇죠. 친구라면은 이게 주목받는 걸 또 네. 만족스러워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수를 했을 때는 그 반대의 그 영향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도 이제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에 직업적인 만족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요. 네. 부정적인 면은 참 준비 과정이 솔직히 녹록치 않고 이제 아나운서의 일단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녹록치가 않고 경쟁률도 이제 굉장히 엄청나죠. 세고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를 다 고루 좀 갖춰야 되는 거 있어요. 네. 방송 내용이면 내용, 네요. 뭐 미용이면 미용, 미용. 목소리면 목소리, 아.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눈 떴는데 목소리가 안 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늘 정제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점이. 그리고 악플이나 혹은 방송을 우리 표현대로 말아먹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때의 어떤 굉장한 상처들. 저는 그래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네. 하루 지나면 그냥 막 이런 편인데 아이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혼자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 네. 그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히 요즘 유튜브를 꿈꾸는 크리에이터 꿈꾸는 친구들도 너무 많죠. 아이들 많잖아요. 뭐 1순위가 뭐 유튜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요. 그 친구들도 아마 그런 꿈을 갖고 하다 보면 이제 무너질 때가 있긴 할 겁니다. 이제 그렇죠.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시는 게 네. 지금은 아나운서 어떻게 돼 이거보다 어떻게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자존감을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지를 부모가 좀 알려주는 게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냐, 교육적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인 인터뷰니까 직업 아나운서 최영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자, 앞으로 사람 최영진으로서 어떻게 이제 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꿈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직업적인 건 떼놓을 수 없으니까 아나운서로 따지면 이제 Y10을 퇴사하게 된 지가 이제 딱 반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혼자 과거의 삶을 좀 돌이켜 보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네. 그 와중에도 뭐 JTBC, EBS, SBS, 뭐 TBS 안돈 방송이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좀 있게 되고, 사실 아이도 6년, 7년 만에 생긴 저한테 소중한 진짜 아이들이어서, 완전 소중하실 것 예, 같아요. 이제는 아나운서의 최영진을 조금 떼어놓고 네. 아빠 최영진으로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없고 가족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좀 잊혀져 갈 때쯤 아이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험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네. 그렇게 좋은 아빠로 네. 당분간은 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잘 되셨으면 좋겠는 게 네네.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원래 이제 축구 좋아하셨는데 예. 사정이 안 돼서 못 하셨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채널 하나 만드셨어요. 극장골. 극장골이라고. 맞죠? 극장골입니다, 여러분. 네. 예. 우리 아이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머님들도 같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축구를 좀 더 재밌게 풀어주는. 네.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축구 채널 가면 전문적 지식으로 막 하는데 사실 엄마들이나 저희가 볼 땐 잘 몰라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아주 좀 재미난 예능처럼 편하게 말 네. 그대로 정말 하는 채널이에요. 저도 구독돼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극장골 검색하셔서 극장골. 예. 가셔갖고 재밌게 좀 여러분 많이 좀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축구도 많이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까지 또. 네. 감사합니다. 예. 극장골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 한번 네.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좋죠. 예, 또 언제든지 뭐 다양한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극장골 최당 시간 1만 명 될 때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구독 많이 해주셔서 한 번 더 빠르게 모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 초등마음 회원 여러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 인터뷰 아나운서 최영진님 모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